잠깐만요. 안내 좀. 네. 이렇게 들어서 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기자회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바로 저희 학원 휴일 후문제 취미 있는 교육 관련 입사하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나 아이들 고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말하면서도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맴돌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이야기하면 정말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모된 게 있는데요. 더 이상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보고서는 느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저희가 기독교적 시각에서도 아니면 일반 교사 입장에서도 학부모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이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맥락에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자세한 운동의 배경과 운동의 취지는 지금부터 입사의 공동대표인 분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 학원 휴일 후무제 법제를 시작하게 된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김진우 조홍교사 운동 공동대표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취미 있는 교육 학원 휴일 후무제 법제화 운동을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초, 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 방법은 종교사 운동회원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은 645명 응답했고 학부모는 442명이 응답을 했고요.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자료의 그 위쪽을 보시면 일단 자신이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지금 의외로 어떤 면에서 의외로
적당하다, 심지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치료 인식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를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거의 매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29%, 가끔 다닌다가 36%, 한 번도 다니지 않는다는 34%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중고별로 이제 격차가 좀 많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그렇게 높지를 않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다닌다가 거의 42%를 차지를 하고 있고, 가끔 다닌다를 합하면 거의 75%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도 적지 않은 숫자가 매주 다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요일을 딱 일요일만 정해서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매주 다닌다가 이제 13%, 가끔 다닌다가 33%로 나오는데, 학교급별로 보면 이것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매주 다니는 경우가 29%, 거의 30%, 10명 중에 한 3명은 거의 매주 다니는 것으로 나오고, 가끔 다니는 경우를 합하면 거의 63%가 되는 거죠. 중학생의 경우에는 매주 다니는 경우가 한 6% 정도 되는 것이고, 가끔 다닌다까지 합하면 거의 한 4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자기가 충분히 쉬고 있다라고 보느냐,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의외였는데, 자기는 충분히 쉬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학생의 응답에 비해서 학부모가 조금 더 아이들이 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비교를 하면 학생이 나는 충분히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경우가, 이것도 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에 비해서 부모들이 보기에 우리 아이는 충분히 쉬고 있다 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은 나름 충분히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서 부모는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으로 가서요.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캠페인이 있다면 동참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의 경우에는 매우 동참하고 싶다 52%, 약간 동참하고 싶다 33%,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5%가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매우 동참하고 싶다 74%, 약간 동참하고 싶다 21%, 해서 95%라고 하는 거의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비율이 이러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학원을 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면 찬성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의 약 85%가 찬성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초중고별로 약간 다른 응답을 볼 수 있는데, 초중학생들은 거의 90%에 가깝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76%로 다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95%가 찬성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고, 이거는 초중고 막론하고 비슷한 비율로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로 보건데 이 학원 휴무, 휴일 휴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일요 휴무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연구 조사 결과는 2008년도에 익상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의 의식에 대해서 물었던 조사가 있습니다. 왜
그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쪽에 보면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25.4%, 그 다음에 다른 시험 때문에 못 간다 13.5% 해서 전반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런 공부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쪽에 제가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은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비율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고등학교로 볼 때는 거의 한 29%, 30% 가까운 숫자가 매주 일요일 날 학원을 다니고 있다. 가끔 다니는 경우가 잡하면 10명 중에 6, 7명은 일요일에도 학원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도 매주 가는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가끔 가는 경우가 잡하면 42%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학원 휴일 휴무제 법안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보편적 공감대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추진할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안 추진과 별도로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일요일날 학원을 영업을 못하게 한다. 그런 차원의 최소한을 할 수 있지만 그 빈 시간에 뭘 할 거냐. 그 시간에 또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회식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식 계획 차원의 운동이 필요하다.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가 또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텐데요.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이렇게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와 이렇게 뒤에 말씀하신 의식개혁 캠페인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취미 있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입사학의 공동대표인 기독교학교 연구소장인 박상준 교수님과 직장자의 연합대표인 방성기 목사님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취미 있는 교육 프로젝트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40분 학교 등교, 4시 30분 수업을 마치고 6시까지 방과 후 학교, 하교 후 학원으로 가서 10시까지 휴강, 11시에 집에 와서 새벽 1시까지 자습, 하루 5시간의 수면 시간, 바로 한 고등학생의 일과입니다. 이와 같은 살인적 일정은 주말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월화 수목 금금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시간조차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장 시간의 학습 노동 시간, 대학 간판을 따기 위한 쉼없는 무한 경쟁, 이것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친 몸과 정신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은 이처럼 숨 쉴 틈 없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특히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었던 것은 이처럼 고단한 일상을 살다가 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져갔던 아이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된 입시 경쟁의 터널을 지나도 이 아이들 앞에는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예선전에서 너무 많은 기력을 쏟은 아이들은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설을 겪어야 합니다. 쉼을 통해 회복되는 건강한 몸과 마음, 관계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까닭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게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르고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는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고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라고 했던 것은 인간의 체질을 고려하여
쉼을 통한 몸과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라는 강제적인 규정은 없지만 어느 누구도 이곳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는 합리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일어서야 하는 것처럼 각자의 합리성이 전체적 비합리성으로 규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장해야 할 쉼에 대한 최소한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일에도 적절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것은 자율인데 법으로 몇 시간을 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면 시간까지 법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팔리면서 사 먹지 말라고 홍보만 하고 자발적 의지에만 맡겨서는 곤란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노동시간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처럼 학교나 학원과 같은 영역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은 학원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부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차후에 법적으로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는 모두가 함께 쉬자는 취지에서 학원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중고 단계에서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은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서 공부하는 것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부모가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협약으로서 일요일에는 학원 문을 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 법률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원 심야 영업에 대해 일부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마다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일부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돼야 할 보편적인 규범이기에 국가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지난 시기 법률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다가 학원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좌절된 것입니다. 이제 보다 확실한 태도를 갖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차제 학원 심야 영업에 대한 조례도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와 같은 개혁에 확실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학원 문을 닫아도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쟁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역은 이 시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쉼의 가치에 주목하고 아이들에게 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코앞의 성적에 매여 중요한 가치들을 유보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잘 쉬고 잘 노는 것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 못지않게 건강과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자들뿐 아니라 모든 부모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입시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해방 선언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용기 있는 목소리들을 모아서 드러내고 확산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차적으로 교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천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쉼의 가치는 세계 최고의 경쟁에 지쳐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가치입니다. 어른들도 일을 좀 줄이고 학생들도 공부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으로 강으로 나가서 자연을 호흡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교활동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향후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 학원 휴일 휴무제를 위한 법제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에는 휴일에는 학원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과 더불어 현재 조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원 심야 영업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 법률 청원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향후 이의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과 협력하며 국민의힘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와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식을 깨우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의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쉼이 있는 교육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에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입시 우상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에서 벗어나 쉼을 통한 회복, 건강과 관계와 창조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뜻을 모아 행동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입사의 공동대표 박상진, 방상기, 정병희 또. 네, 기자회견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이번에 시민인교 프로젝트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대표가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일단 낭독하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계획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를 법제화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말에는 가족과 또 교회 차원에서는 주일에는 교회로 나가는 캠페인을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국회의원, 그다음에 교육감 초청하는 토론회, 그다음에 학원장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가능하면 학원 강사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목표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고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한 방법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순회 강연회도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 교회와 이런 단위를 중심으로 강연회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지만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여론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이 운동에 좀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홍조사운동 회원 및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또 이 쉼이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배지가 됐든 스티커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보급해서 확산하는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차원에서는 이 학원 휴일 휴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쉼이라고 하는 것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 수업 지도안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배지나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아주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해주세요. 내지는 일요일은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지로 해서 자기 가방에 붙인다든지 스티커로 해서 재밌는 거는 학원 교재 이렇게 딱 붙여서 학원 선생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홍보물도 제작해서 널리 SNS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원 휴일 휴무제를 위한 좀 행동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치동 같은 그렇게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 일요일 날 그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어떤 교회 학생의 차원에서는 다 같이 그 시간에 걷기 행진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학원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해보는 것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교회 차원의 캠페인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각 그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에 이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인들이 이러한 서명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현수막도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걸어놓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총회 차원에서 이 교육주간이라고 하는 걸 좀 선포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이디어지만 이제 수능 시즌에 흔히 뭐 이제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그 수능 기도회의 성격을 좀 바꿔내고 또 그 주간에 우리가 이 과연 입시 경쟁에 이 매몰돼가지고 어떤 입시 우상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그런 주간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는 이제 실천적으로 그 명패 같은 거를 달 수가 있겠죠. 우리 집은 휴일에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흔히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주일은 십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정 눈앞에다가도 교회 명패 밑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단순히 공부를 안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널리 보급 확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 교육을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 회견문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기자님들의 그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대표님께서 또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시스템뉴스 최은영 기자입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를 보니까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과외 금지법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실천 적이 있는데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와 지금 그때 실패를 바탕으로 이번 실패를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그런 점을 궁금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막 하지 않았었네. 그냥 위에서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과외를 금지를 하긴 했지만 음지에서 국가과외가 성행을 해서 다시 허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하지 말자도 법으로 감지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지라든가 스티커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예. 이제 전두환은 이제 가외 금지를 한 거는 뭐 전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보는데 그게 어쨌든 뭐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게 뭐 전면적으로 그게 위헌이다 뭐 이런 판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자치하고 일단 이 학원 일요 휴일 휴무제가 이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와 이제 유사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야 영업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야 영업을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과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도 법적으로 법률로 추진하려다가 다만 반발이 밀려서 이제 후퇴한 거지 이게 법적인 어떤 정당성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시도 조례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10시까지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교육감 중에 일부 교육감이 이 대형마트를 규제하듯이 학원도 최소한 격주 단위로 이렇게 휴무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이제 이 상위법에 좀 근거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재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간은 제한할 수 있지만 요일까지 제한하는 것은 현재 법률만 가지고 좀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정당성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학원은 일요일 날 휴무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약간 유야무야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포인트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네. 그 당시 실패했던 실패. 원인이 이제 아무래도 과외를 굳이 실패를 네. 굳이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유명무실한 법 제도가 아니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라던가 아니면 과외 종류도 좀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굳이 학원이 아니어도 주말 때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학원을 금지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온라인도 할 수 있고 개인 과외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의식 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공적인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규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법제화도 중요하게 보지만 동시에 어떤 국민적인 의식의 변화, 그런 실천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우선적으로 어떤 이 교회 차원에서라도 교회는 당연히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화를 좀 선도하고 그러한 가치를 국민 일반에까지 좀 알려내서 의식의 개혁을 좀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성공하겠냐에 대해서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국민 대다수가 문제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아는데 나 혼자 하면 좀 어렵겠지만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보편적인 국민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기독교연합신문 김복가 기자인데요. 이 결국에는 이 학원휴 휴무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과열된 입시잖아요. 그런 과열된 것부터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학원휴 휴무제도 물론 필요하긴 한 거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대안이 잘 어떻게 설명? 예. 그렇죠. 또 이런 과일 경쟁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그대로 두고서 어떤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운동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의 어떤 대입제도 개혁안을 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 전체 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변화를 수반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참 어떤 면에서 요원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고 적어도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경쟁이 있던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던 좀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그런 가치를 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단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그쪽으로 고소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제도를 개혁하려고 해도 국민 의식이 또 따라주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동시에 좀 병행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김복하 기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개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입시가 바뀌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입시가 안 바뀌는데 이런 법으로 해결될 거냐.
그다음에 의식이 안 바뀌는데 법을 대표. 이 네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사회와 입시 구조와 법과 이제 의식이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어떤 거 하나를 하려고 하면 나머지 세 개를 현실로 얘기하면서 이제 무마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자고 얘기하면 또 이제 그게 쉽게 됐냐 해서 뒤가 못하게 되고, 이 법을 얘기하면 이제 앞에 두 개를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의식을 개혁하자 얘기하면 법이 안 바뀌어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를 못 일으킨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의 변화도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입시 개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부분에서는 또 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 개정과 함께 저희가 지금 논란도 하는데요. 이런 논란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도 되고, 아 맞다, 너무 심하다면 우리가 그 법이 아니라면 대안이 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통해서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게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와 여러 사회적으로 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게 있다면 처음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갑자기 전형 문제도 과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은 거가 공감이 된다면 어디까지 너무한 거냐 그러면 이게 제가 현재 10시, 밤 10시까지 그런 거에 어떤 제가 볼 때는 합의된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게 하자는 건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저희가 전면적으로 학원을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공론화, 그 다음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된 거에 대해 이렇게 실시하자. 실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더라도 이렇게 함께가 된다는 맥락에서 일단 저희가 시작하는 거고, 디자인들도 그래서 그 내출 함께하는 맥락에서 일단 이걸 봐주시면 이게 그냥 이렇게 다른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버릴 만큼의 어떤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교육에 있어서 뭐가 달라져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바로 저희가 매번 이 쉼이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교육의 이 비정상화가 너무나 지금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의 진정한 어떤 의미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게 학습 노동이라는 말도 썼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교육은 이건 원래의 교육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런 점에서 저희 잎사귀 운동이 정말 이제는 학생들이 진정한 교육으로 회복돼야 되겠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기본적인 쉼을 회복하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최소한 일요일에는 학원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또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주일 성수 운동을 통한 근본의 어떤 질서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교회학교 위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교회학교 위기의 핵심은 바로 이런 입시 위주의 경쟁 속에서 결국은 사교육의 팽창으로 인해서 주일 아침에도 학원 가는 것이 가장 높은 지금 이유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의 학생됨을 회복하고 교육의 교육됨을 회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운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학원을 쉰다고 하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근본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 교육 운동의 하나의 그 선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우리 업자 되시는 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서 주일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참여가 시작된다면 너무나 참 좋은 어떤 의식개혁에 물꼬를 트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사회 일반적인 운동으로 당연히 이건 확산돼야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점에서 먼저 깨달음을 갖고 교회 내적으로 이러한 자발적 운동으로서 펼쳐나간다면 굉장히 사회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또 하나의 사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타임스 최국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입시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 잘 알고 있고 대치동 학원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교계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건의해요. 교계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계조차도 협조하지 않는데 일반 국민이 이것이 어떻게 신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동조를 하겠습니까?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느낄 때는 일단 목회자들이 의식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과의 협력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수가 아니라 진보 쪽인 그 목회자들하고 손을 잡고 좀 조직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KNCC에서 후마니타스 창립한 거 있죠. 목회자 인문학 모임. 거기서도 그 기조발제에서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개혁부터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들이 그 연차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조직이 없으니까 지금 후마니타스라든지 아니면 한목협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느헤미야 또 특강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그 동조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다 함께 동조를 해서 지속적인 세미나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실제로 그 성도들과 영합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일단 목회자들이 깨야 되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득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 성수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제 주변에 크리스찬, 저는 오늘리교회 다니는데 오늘리교회 성도들 자녀들도 주일학교 보내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먼저 목회자들한테 주일학교를 보내는 것과 여름 수련회도 보내지 않아요. 최소한 그 주일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면 여름 수련회라도 이거는 강제사항이라고 목회자가 선포할 수 있게끔 목회자들의 의식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는 반드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강제사항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도록 일단은 의식 개혁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연구 조사를 토대로 한 세미나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성장하고 그런 성공 사례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피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델링을 수집을 하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세미나 한 번에 하나씩 터뜨려가지고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성공했던 그 자기의 특강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학원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 촉구했다고 그랬죠. 저희 아이는 대치동에 있는 서울어학원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오래전부터 주일에 안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은 10% 학원비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 지금 기사 쓰시는 그 기자분들께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학원 운영이 굉장히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례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사로 키우기 위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 학원 운영하는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동참을 한다면 정말로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디어도 많은데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리든가 할게요. 저희가 박수를 치고 싶은 좋은 소설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시죠. 좋은 소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저 후마니타스나 한목협 이런 쪽
저희가 연결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말씀하신 시동과 학원장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박영준 원장님. 예. 왜 그러세요? 예, 오늘 이 자리 앞에서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강승기 목사님 혹시 직장사 하시면서 좀 이런 학원장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직장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직장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직장은 어느 정도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대로 법적으로는 통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징적인 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뭐 목사님 의식 얘기하면은 여기 저도 목사인데 뜨끔합니다. 근데 제일 고치기 힘든 의식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의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해오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어떤 그 법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의식개혁 말고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의식개혁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런 어떤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학원장 말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학원 강사님들은 이런 조치를 방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말씀하셨는데 강사들은 별로 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세롬 원장님.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러면 학원에 주말에 안 가는 게 이상할 정도의 그런 문화까지 온 건지, 가는 애들은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는 그 수준을 훨씬 넘은 건지, 쉼 없는 교육의 부작용은 좀 어떻겠다고 느끼시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일단은 설문도 보셨겠지만 특히 이제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더 심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게 뭐 선행학습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폐해 부분은 일단 선행학습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일제 수업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또 묘하게 또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이렇게 죄송할 수도 있지만 학교와 학원이 이렇게 야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자율학습을 시키다가도 수요일날 하루는 빼주거나 이러면서 수토일을 학원에 잡게 하는 이렇게 그 지역 학원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루는 자율학습을 허용할 테니까 수요일에 하고 토일 이런 식으로 학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학원이 이제 그 시간 자체가 줄면서 토요일날 쉬니까 이제 주말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주말반 같은 경우는 결국 하게 되면 아침 저녁까지 이렇게 집중으로 교육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못 쉬고, 당연히 또 학원은 또 이제 더하기가 되는 게 입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과제는 훨씬 더 많이 주게 되는 구조라 결국 이 아이들은 밤이건 주말이건 아니면 평소건 학원 과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또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애들이 피곤하게 되고, 학교는 잔다고 또 이제 공교육을 비판하게 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구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부터 훨씬 더 이제 주말반이 이제 강화되면서 훨씬 더 아이들의 이 학업에 대한 강도는 세진 거죠. 그건 제가 그래서 이게 당연히 공교육과 연결되는 것 같고요. 이 폐해까지. 제가 한마디만 보고 네네. 얘기할게요. 저희 아이도 과외도 시키고 학원에 와서 전부 다 했거든요. 지금 이 학원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지금 정정정권 때 얘기하셨던 그런 것처럼요. 밤 12시, 1시에도 과외 시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 1대1로 과외 선생 집으로 불러서 하는 과외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법으로는 절대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밤 12시, 1시까지 정말 급할 때는 독선생 불렀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과외해요. 그거 정말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1대1로 과외합니다. 맞춤형으로요. 아이들을 정말로 피곤하게 하는 거는
거는요. 1대1로 과외해서 집에서 엄마들이 그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이런 학원이 휴일 휴무제로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크리스천이라도 왜 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학원만 안 보낸다고 답니까?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과외 선생 안 부르다 하더라도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내일 시험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라. 그러면 그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진정한 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한테 아무리 급해도 토요일, 일요일은 학원, 과외 모든 것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는 모든 원하는 대학에서 합격 다 돼서 그중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3년 동안 밤마다 같이 기도했던 대학으로 갔습니다. 정말 이런 성공 사례들 발굴해서 많이 보급해야 돼요. 아이들을 말리는 거는 부모들이 너 공부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과외도 안 시킨다 하더라도 너 교회 가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이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네. 기독신문사 송사원 기자고요. 설문관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거 신뢰 수준하고 표본오차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설문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분포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표본 분포 자체가 이쪽에서 할당을 이렇게 안정하신 것 같아요. 학생 대비나 인구 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 약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신뢰 수준하고 표본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요거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 해온 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좀 참여율이 좀 이렇게 편차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좀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조금 더 결과가 세련되게 나오겠는데 그런 작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이제 뭐 신뢰도 부분은 요 공식에 대입하면 나오긴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런 정도의 엄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조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대체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 계획에도 있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표본수가 좀 뭐 충분치는 않지만 10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응답한 부분들은 대체적인 추세를 보기에는 좀 유의미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있으시면 예, 따로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저희 학원 휴무제 시민교육 프로젝트 입사하기 기자회견을 공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따로 말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